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80년 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켜내 왔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안철수와 이준석의 작태는 점입가경 꼴불견의 끝판이었는데요. 안철수는 당대표 선거에 써먹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이준석은 그걸 이재명 대통령 공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꼴로 나타난 겁니다. 그야말로 무능과 혐오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준 셈인데요. 이런 자들이 아직도 정치권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수치인 거죠. 안철수는 느닷없이 이미 사면된 조국과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경축사 도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는데요. 본인은 이 장면을 경호원들의 저지로 더 키워보려 했지만 윤석열 시절처럼 입틀막을 당하는 과잉 대응은 없었고 이재명 정부의 경호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대처했습니다. 안철수가 억지 항의를 하자 관계자들이 다가와 말을 건네긴 했지만 물리적 제지는 전혀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 장면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시절의 불통 사례가 다시 소환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적 대처와 비교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바로 이준석이었는데요. 안철수 바로 앞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이 장면을 찍어댔습니다. 2번이나 찍고 화면까지 확인하면서 안철수 캠프에 넘겨준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메인 사진으로 사용됐고 뉴스원 역시 안철수 캠프 제공이라 밝혔습니다. 즉 VIP석에 앉은 현직 야당 대표가 한일이 고작 뒷사람 프랭카드 시위를 찍어 언론과 안철수 캠프에 전달해준 건데요. 이준석은 자신이 파파라치라도 되냥 주접을 떨어댔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정당 대표가 광복절 기념식에서 할 짓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집에서 TV 중계를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장면을 보고 한마디 하자 이준석이 멈칫하긴 했지만 이미 한심한 작태는 다 드러난 상태였는데요. 정권은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시절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구태를 뛰어넘는 구태 정치, 기득권의 잔재에 기대 정쟁만 일삼는 정치 무리들인데요. 이제 이런 정치 구경은 더 이상 국민이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조차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정치적 욕망만 드러낸 안철수와 이준석, 이들의 한심한 꼴불견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퇴출 사유인데요. 정치가 바뀌려면 이런 구태 인물들부터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 거죠. 결국 이런 이준석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도에 조사를 받는데요. 신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입증 소명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제가 예전에 11월에도 여러 언론에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대통령께서 나는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녹음도 이준석이 사인에 불과한 창원에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새벽 12시 20분경 당선인 측에서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쓸데없는 당대표가 사인에게 쓸데없는 카카오톡을 보내서 평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이전에 친분을 쌓아온 명태균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통화를 녹음하게 만든 것은 이준석입니다. 본인이 모든 걸 일으켜놓고 칠불사 사건을 뉴스토마토에 던져놓은 다음에 이것이 강혜경 횡령 사건과 연결해서 민주당에서 강혜경을 공익제보자 만들고 사건이 시끄러워지니 본인은 쏙 빠지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포항시장이나 평택시장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선 돌리기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장 구속해서 모든 혐의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3월 1일 새벽 3시에
명태균, 김준범, 천하람, 이준석,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까지 7불사에 모여가지고 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명태균에게 거마비로 지급한 500만원 돈 중에서 일부를 홍매화 위에다가 그 신사임당 모습이 하늘 위로 향하게 같이 심고 일종의 주술과 또 같은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명태균이 지난 25년 6월 1일 저에게 7불사로 가자고 해서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고요. 이준석, 천하람, 강은규, 천하람 보좌관 강은규, 그리고 명태균입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그리고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 특검에서 하고 있는 혐의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5월경 그때부터 22년 3월 8일까지 3억 1,8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게 뇌물공여이고 그게 곧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대한 업무방해다라는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도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워치독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오픈한 수사 보고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입회해서 봤지만 변호인으로서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픈하지 않았는데요. 워치독에서 전부 다 오픈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경부터 24년 2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게 1번이 이준석, 2번이 김종인입니다. 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 받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사전수뢰에 해당한다면 똑같은 혐의로 이준석 또한 무상으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은 것을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업무방해 전부 다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요. 이준석이 특검 소환 대상에 올랐는데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스스로는 깨끗한 척, 윤석열과 결별한 척, 청년 정치인인 척, 온갖 포장을 해왔던 이준석이 결국 명태균 게이트의 한가운데 있던 공범으로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데 이건 꼬리가 밟힌 게 아니라 온몸이 특검 수사 테이블 위에 올라간 꼴인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대선 기간 2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을 팔았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정치판을 마켓으로 만든 사건인데요. 당시 국힘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빠질 수 없는 사건인 거죠. 대선과 지방선거, 재보궐 공천까지 총괄하던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걸 모른다는 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준석 자신도 명태균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공개된 녹취록에는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달라더라. 이런 대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로 대선과 공천을 주물렀듯이 이준석 역시 그 여론조사를 받아 당대표 선거에 써먹었다는 건데요. 결국 이준석은 방관자가 아니라 공짜 여론조사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공범이었던 겁니다. 여론조사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일까요? 공천 여부를 결정짓는 권력의 칼인데요. 그걸 돈 한 푼 안 내고 받아서 공천 장사에 쓰고 정치 거래에 활용했다면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자 선거농단입니다. 결국 윤석열 부부와 이준석이 나란히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클럽 회원이었던 셈인 거죠. 특검은 이미 이준석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유는 이준석이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했고 그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안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과의 대화가 담겨 있다면 단순히 이준석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권력형 부패 카르텔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요. 녹음 파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7불사 회동 사건은 정치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절은 기도하는 곳이지 공천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준석,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이 모여앉아 공천 흥정을 했는데요. 그것도 신성한 절에서 말이죠. 김영선 전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고
심지어 김건희와의 통화와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들이밀었는데요. 종교 공간마저 권력 거래소로 전락시킨 패륜적 정치판. 이것이 바로 이준석이 주도한 공천 정치였던 겁니다.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소환 통보받은 적 없다며 발뺌해왔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일정 협의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간 끌기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검의 갈 끝은 이미 이준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늘 자신만은 깨끗하다고 윤석열과는 다르다고 쇼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드러난 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과 똑같이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똑같이 공천 장사를 했다는 건데요. 두 얼굴의 정치, 가짜 개혁, 가짜 청년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사기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인데요. 진실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죗값은 법정에 있으며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최근 정치권을 좀 시끄럽게 했던 두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의 행동 관련 논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이준석의 상황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해 보이는 사건들의 핵심 그리고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는 넘쳐나는데 핵심만 빠르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당신께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하게 사건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현재 정치 상황의 어떤 단면,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행보에 대한 좀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 비판적인 시각이군요. 네, 특히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행동이랑 특검 수사,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건 같은데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하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좀 보죠. 8월 15일 기념식 말입니다. 네, 광복절. 이 자료들을 보면 그때 안철수는 조국 윤양 사면 반대한다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를 했고 네, 맞아요. 이준석은 그 장면을 촬영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알린 걸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좀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철수의 그 행동이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 입틀막이라고 불렸던. 아, 네네. 그런 식의 어떤 과잉 경호나 발언 제지, 이런 강경 대응을 좀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유도하려고 했다. 네. 그런데 현 정부 경호팀은 별다른 물리적 제지 없이 그냥 대처를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료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대응 방식의 차이. 네. 그리고 이준석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장면을 찍어서 언론 같은 데 제공한 행위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담겨 있고요. 부적절했다. 국가적인 기념식의 어떤 무게감보다는 개인이나 어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운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두 사람 행동 모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분석인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구태 정치다, 부끄러운 행태다 이렇게 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좀 높죠. 광복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준석 관련 특검 수사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 자료에서 더 깊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준석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자료들이 지적하는 핵심 쟁점 이게 뭔가요? 이 자료들은요.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을 일단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무상 여론조사 수수 그리고 공천 거래 의혹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와 공천 거래. 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역시 명태균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십 차례나요? 네. 그걸 당대표 선거 같은데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한 자료에 인용된 그 워치독이라는 매체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21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 명태균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준석이다. 네. 이게 결국 이준석이 이 사건에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공범이자 직접적인 수혜자일 수 있다.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윤석열 부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유사한 방식이라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몸통이다. 심지어 악의 축이 이준석이다. 이런 아주 강한 주장까지 실려 있던데요.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칠불사 회동이라는 것도 언급되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2024년 3월에요.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 사람들이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라는 절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절에서요? 네, 만나서 공천 관련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달라 요구하면서 김건희와의 통화 내용 같은 걸 언급했다. 뭐 이런 주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료는 종교시설까지 이용해서 권력 거래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야, 장소도 그렇고 내용도 좀 그렇네요. 특검이 이준석 자택이랑 사무실 압수수색한 이유 중 하나로 그가 평소에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해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저장했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는데요. 녹음 파일. 네. 만약에 그런 녹음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확보된다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왔던 이미지 있잖아요. 뭐 깨끗한 척,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척. 네네. 이런 이미지가 결국 이런 의혹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의 정치 행보 자체가 일종의 사기극 아니었냐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제기합니다.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논란과 또 이준석 관련 특검 수사,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최근 정치권의 좀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구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형 비리 의혹과 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준석 관련 수사는 자료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요. 네. 그 내용에 따라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정치권 전반의 어떤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자료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연결고리까지. 네. 결국 진실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이 당신께서 이 복잡한 사안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준석의 구글 드라이브에 실제로 그 녹음 파일이 있고 그 내용이 자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로 뒷받침한다면 네. 이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오르내림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까요? 그 파장의 끝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